갈짓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빤한 건 재미없잖아. 지금까지 얘기한 미결정의 연결선상에서 조금 다른 길로 보면요, 영화란 것이 우리가 흔히 영화에 어떤 패턴이 있는 영화에 거는 기대치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미결정은 아니지만 결정을 아예 다르게 해버리는 것, 결단을 아예 다르게 해버리는 것, 그런 영화들 몇 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포스마주어란 영화와 다크나이트, 크리스토프 놀란이 만든 다크나이트 두 편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되게 주로 주제의식하고 관련이 된 거고, 그것이 풀어가는 영화의 방식인데, 그것을 풀어가는 영화의 방식인데요. 포스마주어는 부제가 화이트 베이케이션, 그러니까 뭐 겨울방학인가? 아무튼요. 2014년에 만들어진 스웨덴 영화입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것도 얘기하지만 재미없는 것도 얘기하는데, 재미있든 없든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건 할 말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 영화 내용을 너무 얘기하면 이게 스포에 관련된 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일가족이 스키장을 갑니다. 스키장에서 이제 스키장 가면은 왜 스키 타는 산 이렇게 쫙 돼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게 있잖아요. 그 2층에 이제 왜 바깥에 테라스 쫙 놓여 있고, 멋있게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화는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만, 대개 이제 부부와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갔는데, 스키 타러 갔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기대하는 가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주로 위기에 빠진 딸을 구하는 영웅적인 면모의 아버지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이런 류의 영화는 가장한테 거는 기대치가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게 엄마든 아빠든 간에요. 아무튼 아들이든 간에 이 가장의 역할에 영화적 잣대는 지금까지 그런 영웅적 면모의 그거는 이성과 논리와 인간성과 판단, 기대치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건데, 되게 여기에 이제 동물적인 어떤 감각이랄까, 인간의 보편적인 본능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건 그걸 내세우고 둘을 대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성과 감각의 대결이랄까요. 그리고 여기 포스마주어는 스웨덴 언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돌발 사태라는 뜻이더만요. 이 돌발 사태란 뭐냐면 이 스키장의 눈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사태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잖아요. 갑자기 또 밀어닥친단 말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 조금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게 뭐지 막 이러고 눈사태가 크게 막 밀려오는 그 순간에 가장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뒤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도망친단 말이죠. 이때의 가장의 선택이 뭐냐? 머리를 굴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주로 이제 소극에서 주로 쓰는 이런 기법인데, 약간 소극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서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상태에서 순간적인 선택이
본능을 따라버렸다는 것이죠. 본능의 승리를 이 순간 보여줍니다. 이성 논리, 그 가장에게 드는 기대치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또 그게 눈사태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우와 하고 사람들이 놀라다가 눈바람 비슷하게 되고 끝났단 말이지. 그런 게 그게 거의 20초도 채 안 돼. 그랬더니 가장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쑥 돌아와가지고 앉아가 자 밥 먹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쎄합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놀이보기도 하고 왜 그래 밥 먹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이러고 추락한 권위, 가장으로서의 추락한 권위. 저는 하도 많이 추락해가지고 이런 추락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관계, 이런 류의 가장의 역할에 거는 기대치, 뜬금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영웅들이 늘 있습니까? 나는 싸움도 잘 못하고 뻑하면 무서워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의 익숙함하고 그런 데서 보면요, 영화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인 영화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이죠. 영화는 이런 사건을 하나 던져주나 놓고요,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라는 것을 사건화시키고 난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든 회복해보겠다는 이 가장의 눈물겨운 노력, 좌절, 충돌 이런 것들로 채워가거든요. 전 좋았습니다. 바로 그런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 만들어낸 것인데, 아쉬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든 마침표가 지키는 것, 점이 지키는 영화, 연극 이런 것들에 과히 저 개인적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막판에 권위를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딱 싹 웃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영원히 회복 못하면 가서 이혼할 거 아니야. 그렇게 끝내는데 어쨌든 영화니까 영화는 보여주는 걸로 끝내는데 토론의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어쨌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가족 드라마로 아주 흥미로웠어요. 추천합니다. 다음 다크나이트. 이게 배트맨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요. 놀란이 기존에 있는 배트맨을 장면을 구성하는 힘에 완벽하게 새로운 재해석, 리얼리티의 엄청난 강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요, 조크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 새로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배트맨 시리즈를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영화적으로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이게 원래 카툰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조크란 게 카드 용어인데, 카드에 조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거는 양념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이 조크는 그냥 악을 위한 악 정도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코믹해요. 존재감은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악은 악인데 이상하게 안 미워. 그리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해도 그것이 영화겠거니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가 심각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간치는 그런 역할로 했지, 조크 자체의 인물에 대해서의 어떤 내뿜는 긴장감이란 것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시시했어요. 또 다시 말하자면은. 놀라는 장면의 구성의 힘도 힘이거니와 이 조커에다가 새로운 인물을 부여합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전체적인 구성 영화 기술도 그렇지만은 조커라는 인물한테 목적의식이 아주 선명한 악인. 물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점점 보면서 조커를 보면서 너무 섬찟 놀라면서 옛날에 배트맨 시리즈의 조커는 어떠냐면은 입에다가 그냥 루즈를 크게 바르는 입술을 그래서 좀 어쨌든 코믹하게 보이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입이 찢어져 뭐 실밥 해가지고 분장 장난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일단 보기에 섬찟해. 그 주인공이 조커 누구냐? 히스레저였습니다. 이 영화 끝내고 자살했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의도가 뭐냐? 이 세상에 절대선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배트맨 시리즈에 쭉 나온 영화들이 다 배트맨을 자꾸 절대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논란은 그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커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절대선이란 없다는 것을, 선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성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선 말이죠. 예수와 같은 인물. 그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커가 되게 깐족되죠. 깐족되는 태도, 신체 움직임을 선택하는 그 배우의 능수능란한 그 신체의 선택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살벌하고, 아무튼 그런 심하게는 그것이 끝내 가다가 어떻게 되냐. 이건 뭐 딱 그냥 배트맨한테 잡혔어. 찌르기만 하면 죽어. 그랬더니 조커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죽여봐. 날 죽여봐. 왜요? 이게 목적의식이죠. 그래서 난 죽으면은, 나는 죽지만, 나는 삶에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왜요? 절대 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 배트맨이 그걸 알까요? 아마 하다가 한 방 쳐보기라도 해봐봅니다. 배트맨이 누구를 때리는 거 봤습니까? 별로 안 해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 배트맨 시리즈에 흔히 나오는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 조커를 말하자면 항상 그려왔던 어떤 조커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서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묘한 리얼리티를, 살벌한 리얼리티를 생산해내면서 긴장미가 극도로 상승됐다는 점에서 재밌게 잘 본 다크나잇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뜯어볼 것도 많지만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히스레드 영화의 뭐 브레이크 백 마운틴 뭐부터 시작해서 많이 봤는데 좋은 배우인데 정서적으로 너무 빠졌나, 이 악인 역할을 연기하려다가. 굉장히 리얼리즘 같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연구하고 연습하고 막 그러다가 뭐 정서적으로 너무 막 그런 데서 뭐 악몽도 꿨다는데, 그래서 자살했나. 이혼했다는데 보고 요 영화 끝나고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운 배우가 이 세상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히스레드의 역작이었고,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한 작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타이틀로 돌아올게요.